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아들 의혹, 입된 나경원, 엄마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이 글은 17일 세계일보 김주영 기자의 기사인데요. 우선 이 기레기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걸 기사라고 쓰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특정 정치인을 변호하고 두둔하는 기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써도 되는 건지 묻고 싶은데요. 조국 전 장관의 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말도 안 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며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며 마녀 사냥에 대던 언론이 누가 봐도 그보다 100배, 1000배 이상의 각종 비리와 특혜로 부정한 범죄를 저지른 나경원에게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체 언론의 공정과 형평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같은 사안의 이중잣대, 이런 언론의 선택적 보도 행태가 과연 옳은지 묻고 싶은데요. 국힘당 나경원 전 의원이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의 논문 포스터 저자 등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부정 편승은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해명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는 나경원이 갑자기 몸을 낮춰 대국민 해명을 하고 나서다니요. 확실히 분위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동물적 감각으로 판을 읽은 듯합니다. 나 전 의원 아들이 논문 포스터 저자로 등재됐을 당시 그가 현직 의원 신분이 아닌 소위 끈떨어진 사람이었다며 엄마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판사와 전직 국회의원을 지낸 엄마로서 뭔가 해주고 싶었고 해준 거죠. 우린 그걸 엄마 찬스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고백한 게 맞는 거죠. 급변하는 여론의 동정심을 유발시켜 보려는 그의 의도와 이를 위해 지면을 빌려준 기레기의 협업이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자신이 그냥 아들을 위해 엄마 찬스를 사용했음을 인정한 거죠.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아들의 포스터 관련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판단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린다며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에 대해서는 주 저자로서 적격성이 확실히 인정되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는 나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의 논문 포스터 2편 중 제4저자, 즉 보조저자로 이름을 올린 한 편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선 피조사인인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가 이의를 신청했다고 나 전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어 나 전 의원은 어제 하루 종일 나경원, 서울대, 부탁 세 단어로 혼이 났다며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보면서 2014년의 기억을 다시 꺼내봤다고 했는데요. 그는 6년이 넘게 지났지만 지금도 그의 여름의 기억은 생생하다. 서울시장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한 지 30개월이나 되어가는 시점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전 그때 직원 10명 남짓의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일에 푹 빠져 장애인의 인권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며 직원들은 제가 끈떨어진 사람이 된 것 아니냐며 후원금이 모자르다고 걱정하기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때는 자신의 딸과 관련된 특혜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때 아니었나요? 당시 나 전 의원의 아들 김현조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그해 5월 말에서 6월 초쯤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고 하며 나 전 의원은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유독 관심이 많던 아이가 과학 경진대회에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말하더라며 문과 출신이 뭔가 뭔지도 모르는 저는 엄마로서 뭘 도와주면 좋으냐고 물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아이의 답은 지도 선생님이 없어서였다며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에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 지인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됐다고 고백 아닌 자백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소개받았다는 교수가 서울의대 윤 교수였다는 건데요. 나 전 의원은 정치인이기 전에 엄마인 저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며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직 의원 신분으로 보좌관을 시켜서 무리한 부탁을 관철시킨 것도 아니고 총장이나 학장한테 연락을 해서 압력을 가한 것도 아니었다며 하지도 않은 연구의 주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조작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이 한 연구에 부정하게 편승한 것도 아니다라고 변명을 이어갔는데요. 나 전 의원은 끝으로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지인의 배려, 그리고 아들의 성실한 연구, 이것이 진실이라고 SNS에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웃긴 나경원의 자백. 그냥 검찰 조사를 제대로 받아 범죄가 소명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저리 떠들어대며 왈가왈부해본들 동정은 고사하고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텐데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본인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더 나대다가는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이 윤석열 인터뷰를 위해 윤석열 자택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취재를 시도하던 서울의 소리 기자 3명이 주거 침입죄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금이 독재 정권 시대도 아니고 공안 정국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2020년 백주대낮에 벌어질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데요. 검찰청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무지막지한 위치라는 사실은 알겠지만 이렇게 언론까지 마음대로 탄압할 수 있는 존재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겠다며 윤 청장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던 취재진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서울의 소리 인터넷 언론사 기자 등 3명이 업무방해,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 일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는데요. 이들 기자 2명과 운전사 1명은 지난 8월 25일 오전 윤 청장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집을 보러 왔다고 속이고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는 112에 이들을 신고했으며 이들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는데요. 이후 아파트 측은 이들 3명을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거죠. 경찰 관계자는 어떤 혐의가 기소 의견에 해당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알아서 기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지시가 있었던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윤석열 검찰청장에게 묻고 싶은데요. 하기사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왔다고 언론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그에게 이런 거를 묻는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과연 윤석열의 밑바닥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전 그 끝이 정말 궁금합니다.